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산 전차 성능이요. 딱 하나 말할게요. 기계보다 무서운 건 이 나라 사람들입니다.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가 한국 무기 수입 계약 이후 남긴 한마디가 유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전차를 보러 왔던 군사 전문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살고 있는 밀리터리 유튜버 야책 노박입니다. 대학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20만 구독자를 가진 밀리터리 테크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의 주 콘텐츠는 세계 각국의 무기 시스템과 군사 장비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새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고위 공무원이세요. 야책, 오늘 중요한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폴란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이라고 했죠. 아버지, 한국 무기요?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도 있는데 왜 한국 장비를 선택한 거죠? 그게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야.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하지만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자료가 필요해. 내가 한번 K2와 K9의 성능을 분석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깊이 다뤄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러시아 장비는 자주 리뷰했지만 한국은 제 레이더에서 벗어나 있었죠. 알겠어요, 아버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연구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바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K2 블랙팬서 전차와 K9 썬더 자주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리뷰 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보내준 자료를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K2 전차의 스펙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독일 파워팩, 자체 개발한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 대비 성능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성능을 이 가격에 제공할 수 있지? 약간의 의심이 들었어요. 과장된 스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 장비의 진짜 성능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영상을 올린 지 하루가 지났어요. 평소 제 영상 조회수는 2, 3만 정도였는데 이번 영상은 이틀 만에 5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 영상은 꽤 기술적이었어요. K2 전차의 유압 현수 장치, 32비트 화력 통제 시스템, 통합 전투 관리 시스템 등을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이런 내용은 보통 군사 마니아들만 관심을 갖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댓글을 보니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와 있었어요. 영어로 정중하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죠. 심지어 영상 속 제 발음 실수를 정확히 지적해주는 친절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고무되어 후속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장갑차와 현대로템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을 다루기로 했죠. 자료를 찾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다른 한국 관련 영상들을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뭐 보세요? 12살 딸 마르타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마르타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BTS가 국방부보다 영향력 클걸요?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마르타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전차와 군함, 전투기만 연구했지 문화적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호기심에 이끌려 K-팝을 검색했어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수십억 뷰의 뮤직비디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산업을 검색하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영화, 드라마, 게임, 한국이 문화 수출국으로 성장한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 리뷰가 아니라 한국과의 종합적인 역량을 분석하는 기회구나. 그래서 다음 영상의 주제를 바꿨어요. 한국의 국방 산업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산업 생태계와 교육 시스템까지 다루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큰 성공을 거뒀어요. 100만 뷰를 넘기며 제 채널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 아네타는 원래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작업실에서 나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김치 담그는 중이야.
유튜브에서 본 한국 요리 채널에서 배웠어. 아내는 고무장갑을 끼고 커다란 통에 양배추와 비슷한 채소의 빨간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어요. 배추야. 한국의 주요 식재료래. 발효식품이라 건강에도 좋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신기했거든요. 당신 영상에 한국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 궁금해서 한국 문화를 좀 찾아봤는데 음식이 정말 과학적이더라. 발효 과정이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을 만든대. 그날 이후 우리 집 식탁에는 서서히 한국 음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아내는 한국 요리사의 영상을 보며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했죠. 딸 마르타도 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니? 문을 열고 물었어요. K-팝을 폴란드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중이에요. 마르타는 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인스타에 릴스로 올리려고요. 학교 친구들도 요즘 K-팝에 빠졌거든요. 심지어 10살짜리 아들 레오도 변하고 있었어요. 그는 갑자기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죠. 한국 전차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아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전문적인 군사 분석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 가족 전체가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 콘텐츠도 변화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무기 시스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 K조선, K반도체. 한국의 K가 붙은 산업들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리고 제 채널의 구독자 구성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주로 서유럽과 미국의 군사 마니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인 시청자가 3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 관련 세 번째 영상은 K산업의 비밀 왜 한국은 모든 것을 잘 만드는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영상에서 저는 삼성, 현대, LG, SK 같은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후 한 한국인 구독자가 남긴 댓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노방님, 좋은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근면함이 자산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사람뿐이었죠. 이 댓글은 저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술과 산업 시스템만 분석했지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호기심이 생겨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특히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발전 과정을 공부했어요. 1인당 GDP가 67달러에서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성장한 과정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때마다 충격을 받았어요. 촛불 시위의 평화로운 민주주의 과정,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는 학생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내와 이 발견들을 나누었어요. 아네타, 정말 놀라워.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사는 걸 넘어 뭔가 믿는 게 있어 보여. 아내는 김치찌개를 떠서 제 그릇에 담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내가 한국 음식에 빠진 이유야. 단순한 맛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철학이 느껴져. 발효 과정은 인내와 기다림의 미학이잖아. 저희 부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에 대해서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주제의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인의 교육열, 근면성, 위기 대응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구독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경험과 가치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흥분해서 저를 깨웠어요. 야채, 큰일 났어. 마트에 가봐야 해. 아내의 급한 목소리에 잠이 확 깼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동네 비에드론카 마트에 한국 식품 코너가 생겼어. 라면, 김, 고추장, 모든 게 다 있어. 저는 의아했지만 아내와 함께 동네 마트로 향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마트 한쪽에는 K푸드 코너가 생겨 있었습니다. 농심, CJ, 오뚜기 같은 한국 식품 브랜드 제품들이 가득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마트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최근 폴란드 내 한국 제품 수요가 급증해서 특별 코너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특히 불닭볶음면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아 재고가 자주 떨어진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새로 산 한국 과자들을 이미 맛보고 있었어요. 레오는 꿀떡을 먹으며 기뻐했고 마르타는 불닭볶음면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었죠. 아빠, 너무 매워요. 마르타가 물을 급하게 마시며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중독성 있어요. 더 먹고 싶어져요. 그날 저녁, 마르타가 내일 학교 도시락으로 김밥을 싸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내가 유튜브에서 배운 레시피로 만든 김밥이었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단순히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제는 우리 가족 전체의 일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 나아가 폴란드 전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물결처럼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화적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군사력이나 경제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국가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의적이고 근면하며 끈기 있는 한국인들이요.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완성했어요. 한국의 진짜 무기 사람이라는 제목의 4부작 다큐멘터리였죠. 저는 이 시리즈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의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K2 전차의 성능은 최고지만 진짜 위협은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은 준비된 전사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어요. 폴란드 국내 언론은 물론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어느 한국 뉴스 채널에서는 제 영상 일부를 인용하며 폴란드 군사 전문가가 본한국의 정신력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반응에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을 느꼈어요. 저는 단지 제가 발견한 사실을 공유했을 뿐인데 갑자기 한국 전문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야채, 내 영상 시리즈 봤다. 정말 훌륭해. 국방부에서도 다들 보고 있더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는 그저 제가 발견한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든 그 민족의 정신을 산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우리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것은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력, 신뢰성,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K2 전차의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한국 엔지니어와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10년 넘게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최고의 전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죠. 저희에게 K2는 그냥 전차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 방패이자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의 말에서 저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한국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시리즈가 끝난 후 저는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군사 장비 리뷰를 넘어 그 이면에 있는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다루고 싶어졌거든요. 저의 한국 관련 콘텐츠가 계속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에도 변화가 더욱 깊어졌어요. 주말 아침, 아내는 어김없이 김치찌개를 끓였고 아이들은 한국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 마르타의 변화가 컸어요. 그녀는 틱톡에 한글로 자기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폴란드 10대들 사이에서 작은 트렌드가 되었죠. 한글 자기소개 챌린지라고 불리며 퍼져나갔어요. 아빠, 저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마르타는 몇 달 동안 유튜브로 혼자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다고 했어요. 아내도 한국어는 미래에 좋은 자산이 될 거라며 동의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주변에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현대자동차 공장, 삼성전자의 연구소, LG화학의 배터리 공장, 폴란드 경제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레오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동작을 연습했어요. 그도 태권도 본고장에서 배우고 싶다며 한국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열정에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직업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가족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여름 휴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부산, 경주 등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여행 전에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인사말, 감사 인사, 길 묻는 법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요. 아이들은 이미 저보다 앞서 있었지만 저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 벽에는 한국 지도가 붙었고 가족 여행 플래너에는 서울, 부산, 경주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차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발전한 우리 가족의 여정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 방위산업체의 초청으로 직접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K2 전차 생산 공장과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견학하는 일정이었죠. 아이들은 너무 부러워했지만 이번엔 저 혼자 업무차 방문하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입국 절차, 공항철도, 디지털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제가 영상에서 분석했던 그대로였죠. 창원의 방산업체를 방문했을 때 저는 직접 K2 전차의 내부에 앉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수십 번 설명했던 그 전차 안에 직접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깊은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박 씨, 저희는 단순히 좋은 전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직업적 자부심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어요. 그것은 국가에 대한 헌신이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방문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곳에서 만난 한 베테랑 조선공은 30년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1980년대 초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급여 삭감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며 회사를 살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의 성공으로 이어졌는지를요. 서울로 돌아온 마지막 날,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창밖으로는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빌딩이나 첨단 전차, 거대한 선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음 영상의 대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진짜 무기 불가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한국 음식으로 환영 파티를 준비해 놓았어요. 아내는 직접 만든 불고기와 잡채를 자랑스럽게 내놓았고 아이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에 기뻐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한국 방문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매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하는 용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